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FICC 팀장 최광혁입니다. FICC 팀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은 항상 FICC가 뭐 하는 부서냐라고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채권 쪽하고요. 그다음에 커런시라고 환율 쪽하고, 그다음에 커머디티라고 그래서 원자재 쪽하고 투자하는 거에 관여하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주식도 뭐 관여를 하지만 주식을 제외한 모든 매크로 자산 투자에 전망을 하는 부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경제지표 확인하기인데 저는 15년 동안 경제하고 환율 담당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매크로 전략 쪽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경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해 오다 보면은 항상 이제 같은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제 지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언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당연히 소매 판매나 뭐 소비가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2달 전 수치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서는 지금 주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이익을 뭘로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매출액으로 계산하고 영업 이익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냐라고 계산을 하시는데, 매출액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나라 국민들이 그 기업에 대한 물건들을 얼마 사뒀느냐가 사실은 매출액하고 연동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 더해가지고 중간재 얼마에 들여왔느냐, 그 다음에 그게 PPI하고 같이 연동되는 그림이고, 얼마나 생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느냐라는 게 산업 생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기업 이익을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경제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는요, 지금 발표되는 수치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발표됐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의 그림이 이러니까 미래의 그림은 적어도 이제 아무리 짧게 잡으셔도 한 3달 정도 미래의 그림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작업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경제지표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뭐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박사님들이 하시는 경제지표하고 사실 투자에 있어서 실전으로 쓰이는 경제지표 분석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일 스몰캡이나 아니면 이런 조그만 주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제발 좀 잡주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그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미래에는 드론이 날아다닐 것 같고, 미래에는 전기차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것 같고, 이런 그림들을 더 많이 그리다 보니까 조그만 주식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더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경제 재미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시면은 생각보다는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부분이 경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쓰면서 계속해가지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안 들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기준점으로 잡고서는 될 수 있으면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를 만약에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천천히 그냥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나 좀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따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지라는 거를 리마인드 하시는 개념으로 같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GDP 부분에서 지출 측면하고 생산 측면, 통화 측면 3개를 적어놨는데, 경제 지표 분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이거는 별 얘기도 아닙니다. 뭐냐면은 소비는 컨숨션이니까 C고요. G는 가버먼트라고 그래서 그냥 G라고 표시하는 거고,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서 I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가버먼트, 고정투자 인베스트먼트. 거기에 재고 변동은 이제 뭐 중간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이 익스포트잖아요. 그래서 이 X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입이 임포트니까 M으로 들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이게 경제 원론하는 그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도 초반에 이거를 제대로 안 외워가지고서는 알파벳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정신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은 별거 아니니까 외우고 가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생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봅니다.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를 보는데 생산을 기준으로 보려다 보니까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 기업들 생산하는 거 너네 얼마 생산했어? 얘는 얼마 생산했고 얘는 얼마 생산했고 이거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그만 기업들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제대로 발표 안 하고 거기다가 뭐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 같은데 너네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판매하고 이런 거 다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걸로 조사를 못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쓴 거는 결국은 생산을 해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서 쓴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개념이 지출 측면의 GDP고요. 미국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나오는 것처럼 미국 경제지표 꺾이냐 안 꺾이느냐에 대한 의문들 많으시잖아요. 미국 경제지표 꺾이냐 안 꺾이냐 아니면은 뭐 FOMC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파월이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의 대부분의 경제지표 해석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경제지표가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제를 구성하는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뒤쪽에서도